자, 우파 애국 세력은 그렇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동안 정치적 고비가 생길 때마다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도 당시 집권 여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 이런 국회의원들은 단 한 명도 애국 세력의 태극기 집회에 얼굴을 비추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10년의 좌파 정권이 막을 내렸을 때 많은 애국 세력들 인사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국가 정상화다. 그래서 고영주 변호사 같은 경우에 국가 정상화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이러한 점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이명박 정권은 그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애국 세력들이 무슨 자리를 하나 얻으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 애국 세력들을 외면하고 이 10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고생해서 정권을 찾아준 애국 세력들을 벌레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습니다. 좌파 정권이 자기들 정권 탄생에 손톱만큼의 역할이라도 한 사람은 연예인이든 방송인이든 뭐 교수든 가리지 않고 자리를 하나씩 다 줘서 이 사람들이 충성을 한 대가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농공행상을 하는 걸 보면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이 이명박 정권은 제일 말석에 있는 무슨 통일교육원 이런 원장 자리 하나도 좌파들이 반대를 하면 우파 인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선상에서 볼 때 국사교과서 사태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당시 온통 북한 교과서를 그대로 뺏겨놓은 듯한 철저한 민중사관, 계급사관에서 저술된 국사교과서를, 이 민중사관이라는 것은 주체사상인 사관인데 그냥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면 거부감을 가지니까 말만 그냥 바꿔놓은 겁니다. 이런 시각에서 저술된 국사교과서를 이명박 교육부가 허락을 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방치한 좌경화된 국사교과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뒤늦게 바로잡으려다가 좌파들의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좌파들은 자기들의 이런 이데올로기가 걸린 문제, 헤게모니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밀리면은 젊은 세대들을 세뇌시킬 수 있는 좌파 이념적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발을 해서 이 기울어진 좌파 언론들은 마치 국정교과서가 뭐 친일파를 옹호하고 군사정부 시절에 그런 국가 우선주의의 시각에서 쓰여진 것처럼 엄청난 그런 선전선동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부분은 바로 2010년 3월 북한이 천안함 폭침 만행을 저질렀을 때 대처한 그 모습 때문입니다. 당시 청와대는 예단을 말라면서 대북 보복을 미루었고, 그때 이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애국심과 공분을 표출할 길이 없던 수많은 국민이 천안함 가족 돕기 모금운동을 하면서 일단 울분을 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증거가 발견되면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했는데 천신만고 끝에 북한의 의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이 딱 발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쌍끌이 어선 선장이 천신만고 끝에 하늘이 도와서 그 물로 의뢰를 건져 올렸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자 그러면 대북 보복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대북 보복이라는 게 무슨 물리적 보복도 아닙니다.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는 건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이 대북 방송을 재개하겠다. 그거를 이명박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북한에서 확성기를 조준 타격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니까 그냥 없었던 일로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북한이 대낮에 우리 연평도를 포격을 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보복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연평도 포격 사건은 6.25 이래 처음으로 북한이 우리 국토를 직접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대통령은 북한과 정면 승부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때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고 국가 간 역사 간 철학이 투철한 지도자였다면 이 위기를 도리어 하늘이 준 전화위복의 기회로 그렇게 활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날 죽여주십시오 하고 도발을 한 거잖아요. 제대로 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진 지도자였으면은 앞에 천안함 사건이 없었어도 대낮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포를 쏘면은 이걸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그냥 그 항해도 일대를 쏙대밭을 만들어야 정상이죠. 근데 북한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도발을 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성격을 철저하게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 기회주의 장돌뱅이 철학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가감한 도발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절대로 이명박 성격으로 보복 공격을 못한다. 왜? 저 사람은 장돌뱅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그런 대한민국의 헌법에 투철한 그런 역사관을 절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보복 공격을 하면은 뭐 주가가 빠지고 외국 투자자들이 겁나서 도망가고 이런 생각만 가득할 것이다. 절대로 보복 공격을 못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연평도 포격이라는 그런 도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때 만약에 보복 공격을 해서 항이도 일대를 쑥대밭을 만들었다면, 그리고 우리의 엄청난 압도적인 화력의 위력을 보여줬더라면 이 70년 분단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것이고, 이걸 기회로 이 한반도 분단 상황이 급격하게 통일로 바뀌어가는 그런 전환되는 계기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 같았으면 틀림없이 그 기회를 그렇게 전환시키고 활용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북한에게 당하기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인 화력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때려도 찍소리도 못하는구나, 허풍밖에 없구나, 이 모든 북한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과 정면 승부를 피하는 이 비겁함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지 못한 것이죠. 이런 비겁한 사람은 전쟁이 나도 어떻게 이 60만 대군을 돌격 앞으로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러다 우리 군인들 죽으면은 부모들이 와서 데모하겠지, 이런 생각이 머리에 가득할 거 아니에요. 이 기회를 활용해서 내가 반드시 저 악마적 독재 집단을 말살을 시키고 통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이때 만약에 강력하게 대응을 했으면은 김정은 정권도 탄생을 할 수 없었고, 북한이 저래 핵을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사태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급격하게 북한은 그냥 허수아비구나, 저놈들은 그동안 인민만 괴롭힐 줄 알았지 밖으로는 찍소리도 못하는구나, 저렇게 두들겨 맞고도 반격조차 못하는구나, 북한 인민들이 이걸 알았을 때 저 정권은 절대로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이명박 대통령은 6.25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아덴만에서 그 소총 들고 있는 해적 몇 명 잡았다고 해서 온 국민이 열광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80%까지 뛰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뭔가 강력할 때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북한에게 당하기만 한 그런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은 극복하기를 원하는데, 통일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하늘이 준 기회를 이명박 대통령이 활용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무렵에 가서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보복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가서야 깨달은 거죠. 그때 내가 저 집단을 두들겨 팼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저놈들이 찍소리 못하고 핵무기 개발할 생각도 못하고 김정은 정권도 그때 들어서지 못하고, 그때 두들겼으면 김정은 정권 못 들어섭니다. 안으로 인민만 괴롭힐 줄 알았지 밖으로 찍소리도 할 줄 모르는,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까발켜지는데 북한 인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제가 냉정하게 반추하는 것은 그가 사람의 일, 특히 분단국가의 지도자로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처럼 분단국가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우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순간 공동체 전체는 물론이고 국가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존의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국가 정체성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내몰렸잖아요. 아니, 엄연하게 헌법이 살아있고 엄연하게 대한민국이 살아있는데 왜 우리가 국가 정체성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살아야 됩니까? 이게 우파 지도자들이 분단국가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나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